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12년 만에 찾아온 대박의 기회, 어떻게 잡을 것인가? 증시 폭락이 경제 위기로 이어질까? 미국 주식 언제 들어가야 하는가? 꼭 미국 주식이어야 하나? 국내 주식을 사면 어떨까? 17일 미국 증시가 또 한 번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마이너스 12.93%, S&P 500 지수가 11.98%, 나스닥 지수가 12.32% 하락했습니다. 하룻밤 만에 모든 지수가 12% 떨어진 것입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최악의 하락폭이고 역대로는 세 번째로 큰 낙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미국 증시가 워낙 변동성이 커서 이제는 그다지 큰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는 지난 2월의 정고점에 비해 30%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어제는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연준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전날 연준은 긴급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 전격 인하했습니다. 기존에는 1%에서 1.25%였던 금리를 0%에서 0.25%로 내린 것이니 사실상 제로 금리인 셈이죠. 게다가 경기 부양을 위해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입니다. 그동안 자본시장이 연준에 요구해왔던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과감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그리고 또 하나, 기업 회사채를 연준이 직접 사들여서 기업의 자금난을 덜고 부도 위험을 해소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석유 수요가 크게 줄면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미국의 많은 셰일가스 업체들이 부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우디는 감산을 통해 유가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여기에 반대했죠. 사실상 러시아는 미국에 반기를 든 셈입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그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실물 경제에 큰 문제가 없으면 보통 사람들의 삶은 주가 하락으로 크게 영향받지 않죠.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발작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은 이번 코로나19와 유가 하락의 영향이 실물 경제로 옮겨 붙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이 도산한다면 이들이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흔히 은행은 자본주의의 심장과 같다고 합니다. 경제 전체의 혈액, 즉 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경제 전체에 돈이 돌지 않고 경제가 마비됩니다. 보통 증시가 갑자기 크게 떨어지는 것을 패닉 셀링 혹은 공황이라고 부르고 은행 시스템에 큰 문제가 생기는 사태를 금융위기라고 부릅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바로 이 은행 시스템의 위기였기 때문에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자, 이번 증시 폭락이 실물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까요? 그런 사태를 막으려면 셰일가스 회사들의 도산을 막으면 됩니다. 그러려면 이 회사들이 발행한 회사채를 사주어서 이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연준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공은 의회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8년 이후 12년 만에 다시 제로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연준은 이미 7천억 달러의 돈을 뿌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양적 완화를 더 확대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질적 완화, 즉 연준이 위기에 처한 기업의 회사채를 직접 사줄 수 있도록 미국 의회가 승인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셰일가스 회사도 망하지 않을 것이고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도 무사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 다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이죠. 방만하게 경영한 기업을 국민의 혈세로 구제해주는 셈이니 여론이 악화될 것입니다. 까딱하다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는 나중에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쓰게 되겠죠.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버리고 이제 의회에 무언의 압력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증시의 불안감이 근본적으로 해소되려면 코로나 사태가 조정 국면에 들어서든지 아니면 러시아가 감산에 동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통제 가능하게 되려면 앞으로 최소 2달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의회도 회사채 매입을 매우 쉽게 승인해주면 여론이 악화될 수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2달간은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 증시 그리고 세계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겠죠. 자, 중요한 것은 저렴해진 주식을 언제 매수하느냐입니다. 주가 변동폭이 워낙 커서 진입 시점을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고점에서 30% 정도 떨어지면 매수 타이밍이라고 할 텐데요. 어쩌면 그 이상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30%, 35%, 40%, 45%, 50%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매수 지점을 미리 결정한 후에 조금씩 분할해서 사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1등주를 오래 보유하실 분들은 30%부터 사기 시작해도 좋을 것 같고 주가가 전고점으로 회복하면 파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좋겠죠. 지금 달러가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환율이 달러당 123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으므로 환율은 다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꾸어서 돌아가고 있으므로 환율 상승 압력이 계속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환율이 여기서 더 상승할 경우 아직 달러를 사시지 못한 분들은 무리하게 환전하기보다는 국내 주식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을 사려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산업과 기업의 전망이 좋지 않고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대이고 승자 독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들은 앞으로 세계 시장을 더 강력하게 지배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하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증시의 급격한 조정을 틈타서 주식을 싸게 산 후에 주가가 회복되면 팔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굳이 미국 주식에 목을 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비싸진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을 사야 하고 미국 주식은 차익에 대해 양도세 22%를 내야 하기 때문이죠. 국내 주식은 아직까지는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을 사면 원달러 환율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이 경우에도 삼성전자 같은 1등주를 사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과 마찬가지로 30%, 40%, 50% 이런 식으로 목표점을 정해서 기계적으로 분할해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창을 들여다보면서 가격을 확인하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예약 매수를 걸어두시면 되고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여윳돈으로 투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위해서 빚을 내거나 집을 파는 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이렇게 사전에 비용을 들인다면 투자해서 이익을 보더라도 막상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조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주식을 매수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손해볼 리스크가 거의 없고 하락장 투자의 경험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